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 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간단한 2명 이상이시면 돼요. 2명? 네. 대범 씨랑 나랑 뭐예요? 네. 아, 여기 조직 하나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시네요. 비디오 있다고 좀 신경 쓰시나 봐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최국장이 멋있다는 댓글도 있고. 아 그래요? 최고 댓글은 못 봤는데. 그런 걸 봐야지. 축하드려요. 기대되는데. 좋으시겠어요. 호감 댓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빼놓고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루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노동조합이었다 하면은 대범 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머리에 빨간 티 두르고 투쟁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뭐 시위하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사실은 맞아요. 떠오르죠. 네. 그치.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 직장인들의 경우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곳이다,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뭐가 있으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노동조합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대범 씨? 일단 뭐 모르고 있었던 자기 권리를 음.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실연자 협회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름이 왜 실연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 연예인들. 실연. 예. 예, 예, 예. 그 연예인들은 실연자 협회에 가입을 하면 그 재방료를 거기서 맞아요. 받아줘요. 맞아요.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거기서 음. 받아서 입금을 해주니까 뭔가 조직의 힘이 또 예, 있는 굉장히 건가요?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 그렇지. 권리를 챙겨주는구나. 어. 물론 제 출연이 적어서 뭐 50원, 100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종합검진도 네네. 거기서 챙겨줘요. 1년 그렇- 회비가 10만 원인데 아깝지 않습니다. 그치 뭐. 그 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네. 사실은 그만큼 부담하고 내가 더 얻는 게 있으면 예. 낼 수 있다. 요 정도로 뭐 노동조합하고 생각하시겠죠. 크게 차이가. 그렇죠. 예.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다라고 조금 정리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회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음. 노조가 대신 싸워주고 음. 권리를 지켜주고 음. 하는 것들이 이제 평상시에 그 노조의 역할이고 네. 또 하나의 노조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약간 보험 같은 보험. 뭐 구조조정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어떤 보험 같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노동조합이죠.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하실 때 네. 약간 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사회 혼란하게 만들고 계속 쳐다봐. 아니 무슨 말을 하시려나 순간. 예, 뭐 체제 전복하려고 하냐 막 별 얘기 빨갱이부터 빨갱이. 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맞아요. 저는 노동조합이야말로 자본주의에 최적화돼 있는 조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돈 못 벌고 죽어나가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품을 누가 사지도 않고 공장에서 만들고 해도 그러니까 일정 정도 노동자가 먹고 살만 해야 이게 회사도 잘 되고 경제도 운영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를 처음 접한 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또 어떡해요? 또 제가 그 강원도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 탄광? 네, 탄광촌에서 중학교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고한이라는 곳에서 보안 한 말고 한 아, 살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약간 이제 관리직이셔가지고 그 관리직 아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네네네.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음. 시위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그리고 저녁 먹다 말고 뒷산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지주야 지주. 네. 지주 느낌 나잖아요. 그래, 딱 그럼. 높은 데서 딱.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철길에 그 최루탄 탄피랑 음. 방패 했구나. 방패 막 네. 깨진 그 조각들 어. 그거 주워다가 학교 가서 놀고 막 이랬죠. 어,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역시 조기 네. 교육이 중요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크니까 노동조합 하잖아.
자,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노동자라면 자기 거 잘 챙겨야 된다. 노동 3권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예요. 음. 근데 이거 단체 행동 했다고 해서 막 욕하고 뭐 아까 얘기한 방패 가지고 찍고 철판소 이거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인 거지. 탄압하는 행위 자체가. 단결권은 근로조건 개선하고 당신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뭉치세요예요. 이 뭉치는 건 왜 뭉치냐? 사업장 내에서 뭉쳐야 사장님하고 동등해진다는 그치. 전제가 깔려 있는. 네. 단체 교섭권은 뭉쳐갖고 노세요가 아니고 뭉쳐갖고 당신들 권리 주장하세요. 이게 교섭권인 거죠. 사장님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겨라? 파업이든 노동자 활동이든 아. 행동할 수 있게끔 법에서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음. 소위 합법적인 파업을 하면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사장님이 손해를 입었어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재헌 헌법 1948년도 이때 헌법을 보면 하나의 권리가 더 있어요. 뭐예요? 이거 좀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데 이익 균점권이 있습니다. 이익 균점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윤이 나오면 노동자도 자기 자본을 투자한 거니까 나눠.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익 균점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이제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담으로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한국노총 위원장 위원장 출신의 출신.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습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현대사를 한번 읊어줘야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패스. 근데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잘못인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뭐 그 보수 언론, 또 보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파업을 하면 뭐 생산성이 떨어지고 단 한 번도 언론에서 이 노동자들의 파업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라도 쓰는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쁘게 쓰고.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조금 알려줬었더라면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파업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파업하기 전에는 일단 그 교섭하다가 결렬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냥 마음껏 파업하면 안 되고 또 사전에 그 조정 신청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 같은 게 또 법에 명시돼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TV 틀면 불법 파업 얘기 나오잖아요. 난 도대체 합법 파업이 한 번도 합법 파업을 얘기한 적 없어. 무조건 불법이야.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불법해서 탄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누군가 우리를 대변해주는 조직인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네네. 노동조합이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생각한 장점은 네. 뭐 초반에 사장님들 봐요. 노동자 만들면 막 온갖 걱정을 다 해. 사업 접어야 되나? 난 막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가지고 막 별고민 다 하는데 그때 저같이 온화한 얼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심을 시켜주냐면 그러니까 뭐 맨날 TV에서 보면 저거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해. 회사 망하면 나 갈 데 없어요. 그 정도 안 해. 누구보다 회사 아껴.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오해다. 그리고 이제 노무 관리 역할 대신 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직원들 뭐 불만 있으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개별로 어디 걸기도 하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체적인 정리가 또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에 또 모아갖고 회사하고 대표성 있게 얘기도 하고 그게 저는 노동조합의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단점은 전 없다. 단점은 없다. 근데 문제는 있다. 그걸 운영하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게 단점인 거지 노동조합 조직 자체에 대한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장을 맡게 되는 분들이 리더십의 시기에 따라 또 문제. 바뀌게 그쵸. 된다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달라지는 좋게 거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네. 대범 씨 노조는 하나 그 이름 종류 보면은 혹시 뭐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한 적 혹시 없으세요? 어떤 이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금속 노조 무슨 아. 노조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사실 저희 한국노총이지만 민주노총이 또 있잖아요. 네네. 사실 몰랐을 때는 같은
거 아니야? 왜 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개콘이 있고 우차사가 있듯이 뭐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맞아요. 어.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의 기본 단위는 네. 회사 안에 만들어지는 노조. 네. 그걸 이제 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줄여서 단위 노조라고 부르는데 음. 비슷한 일을 하는 그 노조들이 모여서 만든 게 그 연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회사가 만약에 10개의 노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동차 노련이라는 연맹을 만들고 그럼 이런 그 업종별로 연맹체들이 쭉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연맹체들이 모여서 만든 게 총연맹이에요. 네, 한국노총 같은 총연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는 음. 거예요. 원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안 있었어요. 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네. 노동조합은 산업별, 개그 산업이면 개그 노동조합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가입을 하는 거지. 노동조합이 각계 이 힘을 합치지 않고 흩어지기에 딱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고 산업별로 가기 위해서 뭐 금융노조나 금속이나 이런 게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업종별 연맹으로. 예. 예. 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 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창립 총회를 여셔야 되는데 네. 그 창립 총회는 2명 이상이시면 돼요. 2명. 네, 그러니까 2명이 모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대범 씨랑 나랑 뭐예요? 네. 오. 그러니까 여기 조직 하나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대범 씨하고 저하고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가능하죠. 되죠. 회계감사가 한 분 있어야 돼. 그건 겸직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네. 겸직. 그러니까 오, 요거. 부위원장 겸 회계감사 뭐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한 명 더 땡겨 와요. 두 명이 해. 3명으로. 그러니까 3명이 낫지. 그러면 이제 규약을 정할 때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조법에 15가지가 있어요. 정해진 게 그걸 또 보시고 또 하나하나 만들지 그냥 상급단체 한국노총에 전화하면 이미 만들어준다고? 모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 이제 하는 거지. 이것까지 고민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 그냥 오세요. 다 해드릴게. 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박덕수 소장님 찾아가면 되겠네요. 아, 아니 한국노총이잖아요. 저는 다음 주 일정이 일정 바쁘시더라도. 연말 예. 자, 근데 사실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있잖아요, 대범 씨. 네네. 뭐였었죠? 삼성이 드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 출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네. 왜? 우호적인 댓글이 별로 없고 그래요? 다 욕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어떤 예. 욕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나요? 뭐 이제 삼성도 망했네. 뭐 지금까지 삼성이 대한민국 먹여 살렸는데 노조라니. 막 이런 댓글. 니네 잘 먹고 잘 살잖아.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무슨 노조를 만드냐. 뭐 이런 그렇게 삼성이 우리 그 국내에서도 그렇게 무노조 경영 뭐 이런 걸 해왔는데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삼성이 외국의 어떤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 현지 공장에서 네. 그 노조 탄압하고 노동자 탄압해가지고 그 해외 토픽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그 아까 그 댓글에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건 뭐 일정 부분 사실이고 글로벌 기업이고 네. 그러면 그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노동관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 사업장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 노조가 생김으로써 이게 그런 어떤 한 단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화제가 됐던 그런 이슈도 좀 챙겨볼까 하는데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던 직업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범 씨. 네네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노벨대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뤘었던 네. 대리 기사분들도 이제 그쵸. 기사가 된다. 네, 맞아요. 네. 뭐 택배 기사분들도 된다. 노동성을 인정을 받았다. 그 정도는 또 이제 저도 예. 역시 이제 이제 뭐- 탈출. 이제 이 프로그램 생긴 지가 거의 한 뭐 10개월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그죠, 시작한 하시기가. 게 그렇게 금년 시즌 2는 네. 10개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저도 공부를 하고 전문가, 있는 거죠 전문가. 이제. 이제 네. 딱 서울방 가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시간이 네, 나고 뭐 이런 그런 단어들 막 특수고용 같은 데 예, 그런 멘트. 괜히 막 예. 대범 씨 좋아하는 거 노동 노동 노동가동연합. 가동연합 이거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노동가동연합. 네. 저도 많이 써먹어요. 재밌잖아. 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그 근로자를 인정받아서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범 씨가 언급해 주셨던 네네. 대리기사, 택배 기사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안 되는 직업군과 이제 다시 가능해진 직업군을 다시 한번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국장님. 네네. 아까도 그 얘기 네네. 고마워서. 네. 찾고 계시길래 최 국장님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네. 특수고용 네네. 노동자들, 그 특수종사 근로자라고 뭐죠 정확하게? 국장님? 국장님 지난번 유튜브 때도 한번 이러시더니. 그 우리가 쓰는 용어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네. 이게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인가요? 빨리 그 정확한 도움을 해주셔야죠. 뭐 하여튼 예 법적 그걸로 용어가? 가시죠. 모르시네 이분은. 아무튼 특수고용직이라는 그 노동자분들인데 네네네. 말씀하셨던 뭐 보험 설계사, 음. 대리기사, 택배기사, 뭐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이런 분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노조 가입,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노조 가입이 안 됐다가 네. 이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분들이 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어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아니지만 이게 대학 교수분들도 원래는 시간. 그 안 됐었거든요. 아. 노조 설립이. 근데 이게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노조 설립을 막는 법이 음. 위헌이다 판결을 내려가지고 내년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노조 설립이 안 되는 게 이제 대학 교수랑 연결된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 조교. 노동자들. 아, 교수는 되는데 그렇죠. 조교는 안 된대. 아. 그 교수 밑에서 일하는 조교들은 그러니까, 노조로 왜? 만들어요. 왜? 교수는 노조로 만드는데 이상한 신분제처럼 오히려 느껴지는데요? 조교분들이 더 그치, 더 어렵잖아. 맞아요. 입장이실 텐데. 예. 음. 아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뭐 다양한 직업군으로 조금 확대가 된다라는 게 반길만한 일인데 이런 판결들이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박 소장님 예. 생각해 보셨을까요? 생각은 평소에 했는데 오늘 막상 딱 앞에 있으니까 내 거 꺼져 있어. 응? 내 거 꺼져 있어. 아니, 꺼진 게 돌린 아니라 거예요. 돌려놓으신 돌린 거예요. 왜 화면을 돌려놓으셨어요? 그 노동조합에 아까 단점이 없다고 했는데 네. 노동조합 형태가 산업화 시대의 형태거든요. 네. 막 공장별로 이제 네, 있고. 네, 네.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법제도가 아직 그 개선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 통해서 명색은 사장님이지만 실제 노동자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제 최대한 권리가 좀 보장될 수 있는 네, 그 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범 씨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동자 분들도 음. 이제 권리를 좀 공부를 하고 당당하게 이제 자기 권리를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노동자들 역시 노조가 그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대변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업과 이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한다라면 이게 참 서로 그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또 그쵸. 발전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바른 관계 형성으로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부도 마쳐야 될까 합니다. 자, 대범 씨 오늘 함께 하셨어요. 또 오늘은 보이는 노벨 대발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보이는 노벨 대발을 늘 환영합니다. 음. 평소 출연료보다 좀 많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네. 수준.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녹음인 줄 알고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오려고 하다가 보이는 노벨 대발이지 하고 환복하셨구나. 환복하고 부랴부랴 머리도 감고 최 국장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스럽고 녹화하는 걸 즐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노동조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도움. 더 앞장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음. 회사를 살렸던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반면에 이제 회사가 망한 거는 다 경영진이 잘못해서 망한 게 사업 잘못해갖고 네. 망한 거지 뭐. 경영이 잘못해서 망한 거지 이게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망한 회사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노조가 생기시면 네. 잘, 야, 즐긴다. 이제 즐긴다 비비오를 최 국장님. 잘 예. 협력해서 예.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예, 바랍니다. 직장이 어디시라고요? 한국노조. 이렇게 직장 PR을 또 제대로 해주시네요. 최 국장님의 저 여유가 네. 상당히 네, 부럽죠. 예,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처음 왔듯이 그 초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왜요? 저 뒤집어 놔가지고 내 얼굴 안 보이잖아. 그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능 시험을 끝낸 아르바이트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살짝 했었거든요. 대범 씨 만약 다시 한번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때 나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삼성 주식사라고. 오늘 이제. 삼성 주식사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가 2만 얼마인가. 대박. 예. 어. 삼성이면 그때 알바해서 30만 원어치만 사도 술 안 먹고. 정말,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답이었습니다. 예. 최 국장님은요? 그때 나에게 뭐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어. 뭐 아르바이트도 좀 해가지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막 다니고 음. 막 이러고 싶은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매일매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쵸. 놀고 뭐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아서 제대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놀았으면 그때가 제일 전성기인 것 같아. 박 소장님. 그렇죠. 예. 그 부모님 말씀 긁는 거 하나 없다. 예. 공부나 열심히 해. 이상. 굉장히 후회가 많이 후회 되시나요? 많이 됩니다. 네, 후회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노동의 그 첫 경험을 시작하는 고3 학생들의 첫 노동 활동, 아르바이트 이야기도 했었고 어찌 보면 또 저희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 노동자분들이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씨 저희가 또 힘차게 마무리를 네. 지어봐야죠.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박!